유튜브로 가능하다 스카이대학원. 안녕하세요. 스카이대학원의 스카이 강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데이터 사이언스 중에서도 금융 쪽에 적용된 대학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많은 문과 인과분들이요, 데이터 분석가,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등 많은 이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산업에 적용하는 직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IT 산업,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네카라쿠베 등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 산업에 대해서만 분석하는 부분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간에요, 이것을 금융 쪽에 대한 데이터 분석으로 적용을 하고 그걸로써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며 산업에서 어떻게 또 취업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금융에서 데이터 사이언스로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카이스트 금융공학 등 대학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요, 금융에서 데이터 분석가에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퀀트라는 직업이 있죠. 퀀트라는 단어를 쉽게 풀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금융에 대한 어떤 시그널, 이제 하락을 할 것 같다, 이제 상승을 할 것 같다, 여러 가지 금융 경제적인 시그널을 보고 사람이 주식이나 여러 가지 채권 등에 대해서 트레이딩을 했다면, 이제는요, 사람이 아니라 금융에 대한 시그널을 수학적 알고리즘으로 미리 체크하고 그거를 팔든 아니면 사든 이런 것들이 수학적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동으로 코딩화돼서 팔고 사는 행위들을 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즉, 이러한 것들은 수학적인 능력이 있으신 상태에서 코딩적인 역량도 있으시면 이런 금융 데이터 사이언스, 특히 퀀트로서 활동하시기에 상당히 괜찮고요. 퀀트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정말 고액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직군이기 때문에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일할 수 있는 직군이기 때문에 만약에 스카이 및 카이스트 쪽으로 금융 데이터 분석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향후 전망도 괜찮고 저는 추천드리는 직군 그리고 대학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카이스트 금융공학 대학원에 대해서 제가 다루고자 합니다. 데이터 분석에서 특히 수학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금융회사로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 핀테크로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 보험회사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자 하시는 분들, 다양한 분들이 카이스트 금융공학 MFE 과정을 통해서 취업을 실제로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30대 초반에 카이스트 금융공학 여기를 졸업을 하고 2번에서 3번 정도 이직을 했을 때 연봉이 1억에서 2억까지 성과금을 포함하면 2억 5천까지도 받으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대다수의 분들이 이걸 금융 쪽에서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했을 때 이 정도 연봉을 받고 이렇게 성장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관심이 없고 생각보다 지원자도 적습니다. 따라서요, 일반 IT 업계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준비해서 무조건적으로 취업을 하시기보다요, 금융 쪽도 괜찮다라는 또 하나의 옵셔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요, 카이스트 금융공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2가지 역량 중에서 하나라도 본인한테 잘 맞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지원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요, 수학 능력입니다. 이 카이스트 금융공학 포함해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등 다 찾아보면 있거든요. 그런 금융 AI, Financial Engineering 쪽에서 중요한 첫 번째는 수학 능력인데요. 그 수학 능력에서도 특히 해석학적인 부분들을 잘 아시면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카이스트 금융공학 과목도 살펴보시면 금융해석학 등 해석학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잘 풀어나가면 실제로 대학원에 와서도 일하시기에 편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코딩 역량입니다. 내가 수학은 잘 못하는데 코딩을 잘한다, 혹은 코딩은 잘 못하는데 수학만이라도 잘한다. 둘 다 잘하시면 좋지만 둘 중에 하나라도 잘하시면 저는 충분히 지원해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카이스트 금융공학 같은 경우에는 따로 필답고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류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에서도 서류 기반으로 면접이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카이스트 금융공학은 대전이 아니라 서울에 있다라는 점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이 대학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학점은 몇 점 정도 받아야 되나요? 카이스트는 학점을 많이 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학점은 고고익선이긴 한데요, 대전에 있는 공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3점대 중반 학점인 경우에는 아예 안 된다, 이렇게 많이들 알려져 있을 수 있지만요, 서울에 있는 경영대학원 안에 있는 금융공학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어떤 전공에서 어떤 스펙을 쌓아왔고 연구계획서와 면접을 어떻게 쓰는지냐에 따라서 충분히 3점대 중반 인서울 학교 출신들도 제가 합격을 시켰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도 대전과는 약간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셔서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에 관련된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오늘은 카이스트 금융과학대학원의 사례를 바탕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카이대학원의 스카이 강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